안녕하세요. 더 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건영 님이 쓰고 페이지2 북스에서 출판한 부의 시나리오입니다. 오건영 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 3프로TV가 낳은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 아닐까 싶네요. 작년 3월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며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발표 시 3프로TV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칠판에 써내려가며 페드 발표 내용, 그 이면에 담긴 의도와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성장과 금리 두 가지 축으로 경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투자법 소개와 고압 경제를 통해 저성장, 저물가를 극복해 나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제가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처음 교양으로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나리오 4. 저성장 저물가. 일단 성장이 정체된 만큼 주식시장은 힘겨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돈의 값인 금리는 하락 일변도를 유지하겠죠. 금리가 오를 때 울상이었던 채권시장은 어떨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채권시장은 방긋 웃게 될 겁니다.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자산인 원자재나 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고요. 네, 간단히 정리해보면 저성장, 저물가 시대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주식은 부진하고 채권은 강하며 원자재나 금은 힘겨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이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인데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금 가격 역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성장, 저물가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라는 거대한 충격이 찾아오게 되자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주도하게 됩니다. 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돈풀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 노력을 네 글자로 고압경제라고 한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시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등장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뿌립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낮은 금리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 사상 최저 금리를 기록하게 되죠. 이렇게 풀려나온 돈은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돈은 어딘가 성장이 나오는 곳에 가서 고이게 되죠. 네, 아무리 저성장 시기라고 해도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각광을 받은 것처럼요.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국면에서 강한 성장을 나타낸다면 마치 천연기념물처럼 그 성장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게 되겠죠. 시중에 풀린 돈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런 성장주를 향하게 됩니다. 성장주로 돈이 몰리면서 성장주 초강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 등 다양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S&P 500 지수와 성장주를 주로 담고 있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만 보아도 성장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앙은행이 등장해서 유례없는 유동성을 공급했기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초강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은 중앙은행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곤 하죠. 중앙은행이 종이화폐의 공급을 크게 늘리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종이화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실물화폐인 금은 미소를 짓게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 자금의 공급을 크게 확대하던 2020년 중반,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페드의 유동성 공급 스탠스가
다소 약해지자 강세 기조가 누그러들었지만 저성장, 저물가 시기에도 중앙은행의 이례적인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경우 금 가격 역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중앙은행 찬스를 반영할 필요가 있죠. 이 경우 저성장 저물가 시기 주식은 성장주 중심으로 초강세, 채권은 강세, 그리고 금 역시 양호한 자산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도식화한 사분면을 다시 그려보죠. 그림을 보면 각 국면별로 어떤 자산이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지 혹은 부진한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저성장 저물가 국면이니까 성장주 투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투자는 미래를 보고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지금 지하철이 없어도 2년 후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투자한다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다시 보죠.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있지만 미래에도 계속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위치해 있을까요?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벗어나 다른 국면으로 이동한다면 어느 국면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아마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부의 시나리오 오건영 페이지 2